안녕하세요, 더올드입니다. 오늘은 스텔라 네트워크 이야기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죠. 마치 이번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다음 상승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텔라 루멘을 비롯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트코인들의 가격과는 또 별개로 펀더멘탈 측면을 보자면요, 이보다 더 좋은 상황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알트코인들의 이 펀더멘탈 강력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나아갈 환경은 정말 견고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암호화폐를 외치고 있고, 또 암호화폐 성장을 저해해왔던 기관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친암호화폐 성격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인 가격은 사이클적으로 좀 하락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다음 큰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움츠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암호화폐 펀더멘탈을 얘기할 때 이것은 너무 단계적인 성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은 좀 더 긴 관점으로 보고 투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는 그런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암호화폐의 펀더멘탈은 추상적일 수 있고, 또 이 블록체인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시장의 파이가 미래에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들이 무언가를 급격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지금 당장 코인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실 때 뭐 스텔라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가격 바로 떡상하겠네 라고 가격부터 확인하기보다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내가 먼저 공부해두고 쌀 때 조금씩 담아두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매수 기간은 다들 환호하는 고점이 아니라 지금처럼 조용한 저점 구간에서 공부해보고 조금씩 준비하는 게 결국엔 승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텔라 루멘 차트를 보게 되면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상승해야 될 사이클에서는 확실히 상승을 해주는 몇 안 되는 메이저 코인 중 하나이다, 이것을 증명을 해왔습니다. 크게는 약 800%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상승을 해주었고, 그리고 다시 150% 상승폭을 보여주고 이번 사이클을 마무리 짓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미디어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뉴스를 보면은 시장의 사이클 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전문 미디어 분석가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4년 주기설 이번 사이클에서 깨졌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알트코인 상승장이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매 4년마다 한 번씩 엄청난 알트 펌핑이 오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알트코인 상승장이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물론 그 반대급부로 상승 빈도는 잦아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상승폭은 예전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제 이런 분석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장을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과거의 4년 공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저점에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스텔라 관해서 빅 뉴스가 하나 또 떴죠. 바로 마샬 군도에서 세계 최초로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UBI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UBI에 대한 정의는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을 UBI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가마다 지역마다 이 UBI를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만간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요. 대신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과 이 부가가치를 인류 전체에게 분배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UBI 모델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 생활비를 UBI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셜 군도의 케이스는 태평양 한가운데 흩어진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이고요. 그래서 섬들이 너무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셜 군도는 은행이나 ATM이나 이런 우체국 같은 금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려면 현금을 배에 실어서 직접 섬까지 배달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 분실 위험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셜 군도에서는 스텔라 블록체인을 솔루션으로 채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지갑만 생성을 하면 바로 그 지갑으로 이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USDM1이라는 토큰 자산을 분배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USDM1이라는 토큰은 국채를 담보하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그 기록이 투명하게 남기 때문에 국민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횡령을 하기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를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을 보면서 또 하나의 사례가 떠오르실 수도 있다 보는데요. 바로 유엔 난민기구가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한 이유는 매우 흡사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은행과 ATM과 같은 금융 인프라는 대부분 파괴가 되었고요. 또 설령 자금을 지원하려 해도 난민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투명하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중앙에서 지원금이 횡령이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제약도 있고 물리적 한계도 있고 그리고 신뢰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유엔 난민기구가 선택한 솔루션이 바로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난민들이 스마트폰에 스텔라 디지털 지갑을 설치하게 되면요, 바로 미국 달러에 연동된 이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스텔라를 통해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었고, 이렇게 하면 다이렉트하게 몇 분 안에 모든 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SDC는 전 세계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기도 하지만 또 스텔라는 머니그램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난민들이 어느 국가로 피난을 간다 하더라도 그 USDC를 그 현지 이 법정화폐로 바로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셜 제도에서도 세계 최초로 스텔라를 통해서 UBA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세계 최초로 스텔라를 통해서 난민 지원금을 보낸 사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하필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스텔라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답은 명확합니다. 스텔라가 바로 결제와 자산 발행에 특화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또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도 비영리로 운영되는 오픈소스 블록체인이면서 또 동시적으로 KYC나 자산 동결과 같은 중앙화 기능까지 제공해주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블록체인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요, 이것이 스텔라 루멘과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스텔라 네이티브 토큰은 XLM, 즉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위에서 발행된 여러 자산 토큰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은 발행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 가스형 토큰처럼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희소성이란 특성으로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스텔라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매우 높은 가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탄생한 그런 용도의 크립토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스텔라 네트워크에서는 이 기본 준비금이라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지갑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이 시중에 있는 스텔라 루멘이 강제로 지갑에서 잠기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펀드 토큰과 같은 자산을 추가할 때마다 추가적인 스텔라 루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계정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1에서 1.5 스텔라 루멘이 필요하고요. 또 자산 추가, 트러스트 라인을 구축할 때마다 자산당 약 0.5 스텔라 루멘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를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은 수백만 명의 난민에게 지갑을 만들어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게 된다면 수백만 개의 계정에서 각각 계정을 만드는데 1 스텔라 루멘이 있고, 또 USDC 트러스트 라인을 만드는데 0.5 스텔라 루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정당 최소 1.5에서 2 스텔라 루멘이 잠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UBI 같은 경우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수만큼 지갑이 생성되어야 되고요. 또 이 스텔라 루멘이 같은 이유로 지갑에서 잠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스텔라와 협업을 맺은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자산 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기본적으로 이 스텔라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스텔라 루멘을 매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 펀드 토큰이건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건 지갑과 지갑의 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이 수수료도 모두 스텔라 루멘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많은 기관들, 국가들은 앞으로 스텔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스텔라 루멘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려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수억에서 수십억의 사용자가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아마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스텔라 루멘이 시장에서 매도가 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급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텔라 루멘 현재 투기 심리만으로 가격이 급격히 폭등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다양한 실물 자산과 공공재정 그리고 여러 국가와 기관 차원에서 실제 유틸리티가 이 위에서 축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스텔라 루멘을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다른 타 암호화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스텔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